사람들과 연락하고 지낼 필요 없는 이유. 지난 주말, 저는 오래된 서점의 한적한 구석에서 책을 고르고 있었어요. 거기서 우연히 한 책의 머리말을 읽게 되었는데, 그 내용이 바로 우리가 왜 때때로 인간 관계를 정리해야 하는지에 대한 깊은 통찰을 담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우리 모두가 자주 놓치는 관계의 질과 우리 삶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생각해 보게 되었죠. 이 이야기를 통해 왜 우리가 모든 관계를 유지하기보다는 몇몇 의미 있는 관계에 집중해야 하는지를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우리 삶은 정말 많은 사람들과의 만남으로 가득 차 있어요. 하지만 진실은 이 모든 만남이 우리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사실 몇몇 관계는 우리에게 스트레스를 주고 우리의 에너지를 빼앗으며 때로는 우리가 진정 원하는 삶을 살아가는데 방해가 되기도 해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관계를 많이 갖는 것이 아니라 진짜 우리에게 의미 있는 질 좋은 관계를 갖는 것입니다. 우리의 시간과 에너지는 한정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두 가지 소중한 자원을 정말 중요하고 의미 있는 관계에 투자해야 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자신을 둘러싼 사람들과의 관계를 신중하게 평가하고 이 관계들이 우리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진지하게 생각해 봐야 한다는 것을 의미해요. 때로는 우리의 정신적, 감정적 안녕을 위해 특정인과의 관계를 줄이거나 끊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는 스스로를 사랑하는 행위며 우리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중요한 결정이에요. 우리에게 진정으로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사람들과만 깊은 관계를 유지함으로써 우리는 더 행복하고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습니다. 결국 인간 관계의 진정한 가치는 서로를 지지하고 서로의 성장을 돕는 데 있습니다. 우리는 관계를 통해 서로에게 영감을 주고 서로의 삶을 더 풍부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자신의 삶에 진정으로 기여하는 사람들과의 관계를 깊게 가꾸어 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진정한 행복과 만족을 찾아가는 길입니다. 그럼 시작해 볼게요. 첫 번째로, 특정한 사람과의 관계가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면 신속하게 관계를 종료하는 것이 좋다. 얼마 전에 나는 한 가지 큰 결정을 내렸어.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 중에서 정말 내게 도움이 되지 않는 몇몇 관계를 정리하기로 한 거야. 이런 결정을 내리게 된 이유와 그 과정에서 배운 점들을 지금부터 말씀드리려고 해요. 먼저, 모든 사람과의 관계가 항상 긍정적인 영향만 주는 것은 아니에요. 일부 관계는 오히려 우리를 지치게 하고 스트레스를 주며 때로는 정신건강까지 해칠 수 있어요. 심리학자들도 이런 부정적인 관계가 우리의 감정 상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많이 이야기해요. 예를 들어, 일부 연구에서는 이런 독성 관계가 우울증이나 불안을 증가시키고 삶의 만족도를 낮출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장자 같은 옛 철학자들도 우리가 어떤 관계를 유지할지, 어떤 관계를 끊어야 할지에 대해 많은 생각을 했어요. 장자는 자연스럽게 우리에게 맞지 않는 사람들과는 멀어지는 것이 자연의 이치라고 했어요. 이런 관점은 우리가 스스로를 위해 더 나은 환경을 만드는데 도움을 줄 수 있어요. 헨리 데이비드 소로우 같은 서양 철학자들도 비슷한 생각을 했어요. 소로우는 자신의 저작인 월든에서 사람들과 어떻게 건강하게 거리를 둘 수 있는지에 대해 이야기했죠. 그는 우리가 진정으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에만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했어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어떤 관계를 계속 유지해야 할지, 또 어떤 관계를 끊어야 할지를요. 몇 가지 기준이 있어요. 첫 번째는 그 관계가 당신의 가치관과 일치하는지를 보세요. 두 번째는 그 관계가 당신의 성장을 돕는지 아니면 방해하는지를 평가해 보세요. 마지막으로 그 관계에서 느끼는 감정의 질을 생각해 보세요. 자꾸만 부정적인 감정을 느낀다면 그 관계는 아마도 건강에 좋지 않을 거예요. 이 모든 것은 결국 우리 자신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더 행복하고 건강한 삶을 영위하기 위한 선택이에요. 때로는
관계를 정리하는 것이 필요할 수 있고, 그 선택이 우리를 더 나은 내일로 이끌 수 있어요. 이렇게 우리는 더 나은 삶을 위해 스스로를 돌보며 성장할 수 있답니다. 두 번째로, 의미 없는 술자리는 시간 낭비일 수 있다. 며칠 전, 저는 한가한 주말 아침을 맞이하면서 곰곰이 생각에 잠겼어요. 바로 시간에 대한 생각이었죠. 우리 모두에게 주어진 시간은 정말 소중하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술자리가 가끔 어떻게 우리의 소중한 시간을 빼앗을 수 있는지,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더 의미 있는 활동에 그 시간을 할애할 수 있는지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해요. 일단, 술자리가 항상 나쁜 건 아니에요. 친구들과 가끔 즐기는 시간은 분명 기쁨을 주기도 해요. 하지만 너무 잦은 술자리는 오히려 우리의 건강, 시간, 심리적 안정감을 해칠 수 있어요. 실제로 의미 없는 술자리는 우리의 스트레스를 증가시키고 수면 패턴을 교란시킬 뿐만 아니라 일상생활에서의 만족도도 떨어뜨릴 수 있대요. 윌리엄 제임스라는 심리학자의 말에 따르면 우리가 시간을 어떻게 사용하느냐가 바로 우리 삶의 행복과 직결된다고 해요. 그래서 시간 관리는 정말 중요하죠. 시간을 잘 활용한다면 우리는 진정으로 중요하고 의미 있는 일에 더 많은 시간을 쓸 수 있어요. 일본 같은 나라에서는 회식 문화가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데, 이것이 개인의 자유 시간을 침해하고 신체적, 정신적 건강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도 있어요. 이런 문화적 배경을 보면 술자리가 때로는 우리에게 덜 생산적일 수 있음을 알 수 있죠. 이런 술자리 대신에 우리는 시간을 어떻게 더 잘 활용할 수 있을까요? 취미 생활이나 자기 개발, 가족과 보내는 시간, 혹은 자원봉사 같은 활동들은 우리 삶에 훨씬 더 큰 만족과 가치를 줄 수 있어요. 이런 활동들은 우리 개인의 성장을 돕고 우리가 사회에 기여할 수 있게 만들어줘요. 결국 우리가 하루하루 어떻게 시간을 쓰느냐가 우리 삶의 질을 좌우한다고 할 수 있어요. 의미 없는 술자리에 시간을 낭비하기보다는 그 시간을 더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일에 쓰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잊지 말아야겠죠. 우리 모두가 자신의 시간을 소중히 여기며 보다 풍요롭고 건강한 삶을 위해 노력하면 좋겠어요. 세 번째로, 어릴 적 친구들이 배려 없이 대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얼마 전 저는 한 오래된 책을 다시 꺼내 읽게 되었어요. 그 책에서는 인간 관계의 중요성과 그 안에서의 소통의 가치에 대해 다루고 있었죠. 이를 계기로 저는 우리가 어릴 적부터 알고 지낸 사람들과의 관계, 특히 그들이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 다시 생각해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어릴 적 친구들이 때때로 보이는 배려, 부족이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그리고 이 문제를 어떻게 다루어야 하는지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해요. 우리 모두 어린 시절의 친구가 있잖아요? 그런데 시간이 흘러가면서 누구나 변하고, 때로는 그 변화가 우리 사이의 배려를 흐릴 수 있어요. 심리학자 존 가트맨은 이런 문제에 대해 많이 연구했어요. 그는 배려가 부족한 관계가 사람들에게 스트레스를 주고 심지어 우울감을 유발할 수 있다고 말해요. 그래서 이런 관계는 갈등이 잦고 결국 우리의 정신건강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수 있죠. 헨리 데이비드 소로우, 그는 자신의 책에서 자기 자신을 잘 이해하고 자기 자신에게 진정 중요한 것에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했어요. 이것은 우리가 오래된 친구들과의 관계를 다시 생각해 볼 때도 적용될 수 있어요. 그들이 정말 우리를 지지하고 성장시켜주는지 아니면 우리를 끌어내리는지를 생각해 보는 거죠. 자,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선 자기 자신의 감정과 필요를 잘 이해해야 해요. 무엇이 나를 행복하게 하고 무엇이 나를 불편하게 하는지 알아야 하죠. 문제가 있는 친구와는 솔직하게 대화를 시도해 보세요. 이런 대화는 때로 관계를 개선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어요. 또한 건강한 경계를 설정하는 것도 중요해요. 자신에게 해가 되는 관계에서는 건강한 거리를 유지하고 필요하다면
그 관계를 줄이거나 끊는 결정을 내려야 할 수도 있습니다. 이 모든 과정은 우리 자신을 더욱 사랑하고 존중하는 방법이며 결국 더 건강하고 행복한 삶으로 이끌어 줄 거예요. 마지막으로 우리는 자신의 시간과 정서를 어떻게 사용할지 선택할 권리가 있어요. 그래서 때때로 우리의 오랜 친구들과의 관계를 재평가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 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우리는 더 나은 상황을 만들 수 있을 거예요. 네 번째로, 불편한 친구들과는 자연스럽게 관계가 멀어지게 된다. 얼마 전에 저는 한 인터넷 포럼에서 관계에 대한 토론을 보게 되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자신들이 느끼는 불편한 관계에 대해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고민하고 있더라고요. 이를 보며 저도 우리 모두가 가지고 있는 불편한 관계에 대해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불편한 친구들과 점점 멀어지는 것이 어쩌면 자연스러운 일일 수 있다는 주제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해요. 우리 모두 인간 관계에서 때때로 불편함을 느낄 때가 있죠. 이런 불편함은 사실 우리에게 중요한 신호를 주는 거예요. 심리학자들은 이런 불편한 관계가 우리에게 스트레스를 주고 심지어는 정신건강까지 해칠 수 있다고 말해요. 이런 관계는 우리의 에너지를 소모시키고 우리가 더 중요하고 긍정적인 일에 집중하는 것을 방해하죠. 동양 철학에서는 자신의 내면과 조화를 이루는 것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해요. 예를 들어 인도 철학은 자기 자신의 발전을 삶의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변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관계는 자연스럽게 멀어지게 되는 거죠. 이것은 우리가 스스로를 보호하고 더 나은 자아를 위해 필요한 과정이에요. 사실 친구 관계에서 불편함을 느낄 때 그 관계를 재평가하는 것은 건강한 결정이에요. 자신에게 솔직해지고 어떤 관계가 정말로 우리를 행복하게 하는지를 고민하는 시간을 갖는 것이 중요합니다. 필요하다면 그 관계에서 적절한 거리를 두는 것도 우리 정신 건강에 도움이 됩니다. 이 모든 것은 결국 우리 자신을 더 사랑하고 존중하는 방법이며 우리의 삶을 더 풍부하고 행복하게 만드는 과정이에요. 그러니까 관계에서 느끼는 불편함이 있을 때 그것을 자연스러운 변화의 일부로 받아들이고 자신에게 더 나은 환경을 만들어주는 기회로 삼는 것이 좋겠죠. 이렇게 우리는 더 나은 내일을 위해 오늘을 준비할 수 있어요. 다섯 번째로, 많은 수의 친구를 가질 필요는 없다. 얼마 전에 저는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사람들이 친구 수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을 보게 되었어요. 그걸 보면서 정말 많은 친구를 갖는 게 우리에게 얼마나 도움이 되는지, 그리고 진짜 중요한 건 친구의 수가 아니라 그 관계의 질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왜 많은 친구를 갖기보다는 몇몇 깊고 의미 있는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더 중요한지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해요. 우선 심리학자들이 말하기를 사람은 대략 150명 정도의 사회적 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해요. 하지만 정말 의미 있고 깊은 관계는 이보다 훨씬 적은 수로 유지됩니다. 이게 우리에게 무엇을 의미하냐면 진정으로 우리를 지지하고 우리와 깊은 연결을 가진 사람들만이 우리의 정신 건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거죠. 예전 헬레니즘 시대의 철학자들도 이런 관점을 강조했어요. 그들은 깊고 진실된 우정이야말로 인간의 영혼을 풍요롭게 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이런 관점은 오늘날에도 여전히 유효해요. 진정으로 우리를 이해하고 지지해주는 친구들이야말로 우리의 정서적 안정과 개인적 성장에 큰 기여를 합니다. 더 나아가 친구가 많다고 해서 반드시 높은 수준의 사회적 지원을 받는 것은 아니에요. 실제로는 몇몇 깊은 관계에서 더 큰 지원과 만족을 느낄 수 있죠. 그래서 중요한 것은 많은 친구를 갖는 것이 아니라 진짜 우리를 아끼고 우리의 삶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사람들과의 관계를 키우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관계를 맺을 때는 얼마나 많은 사람들과 연결되어 있는지보다는 각 관계가 얼마나 깊고
의미 있는지를 생각해 보세요. 진짜 중요한 사람들과 시간을 보내고 에너지를 투자함으로써 우리는 더 행복하고 건강한 삶을 이끌 수 있어요. 이렇게 우리의 삶에 진정으로 기여하는 사람들과 함께할 때 우리는 진정한 의미에서의 풍부함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얼마 전 저는 조용한 카페에서 창밖을 바라보며 한가로운 오후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때 나란히 앉은 두 사람이 각자의 인간 관계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을 듣게 되었어요. 그들의 대화에서 느껴지는 고민과 갈등이 저에게도 익숙하게 느껴졌습니다. 많은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 각자는 얼마나 많은 에너지를 소비하고 있는지, 그리고 그 관계가 우리 삶에 어떤 의미를 주는지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왜 많은 사람들과 깊이 있는 관계를 유지하기보다는 몇몇 진정한 관계에 집중해야 하는지에 대해 이야기하고 싶어요. 우리 모두에게는 사람을 만나고 관계를 맺는 일이 삶의 큰 부분을 차지하지만 모든 관계가 우리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은 아니에요. 사실 어떤 관계는 우리에게 불편함을 주거나 스트레스를 유발하기도 합니다. 이런 관계들은 우리의 에너지를 빼앗고 때로는 우리의 성장을 방해하기도 하죠. 그래서 중요한 것은 관계의 양이 아니라 질입니다. 실제로 의미 있는 깊은 관계 몇 개가 우리의 삶을 풍부하게 만들어줍니다. 심리학자들은 사람이 관리할 수 있는 관계의 수에는 한계가 있다고 말해요. 그 중에서도 정말로 의미 있고 깊은 관계는 그 수가 훨씬 적죠. 이러한 이해는 우리가 관계를 맺을 때 더 신중해야 함을 시사합니다. 우리의 시간과 에너지는 한정적이기 때문에 이를 가장 의미 있고 보람 있는 방식으로 사용하는 것이 중요해요. 우리는 스스로를 사랑하고 존중하는 방법을 배워야 합니다. 때로는 관계를 줄이거나 끊는 결정이 필요할 수도 있어요. 이는 우리 자신을 위한 결정이며 우리의 정신 건강과 행복을 최우선으로 여기는 행위입니다. 진정으로 우리를 지지하고 우리의 가치를 높여주며 우리가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사람들과의 관계만이 우리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인간 관계의 진정한 가치는 서로를 지지하고 서로의 성장을 돕는 데 있습니다. 우리는 관계를 통해 서로에게 영감을 주고 서로의 삶을 더 풍부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진실된 관계는 우리의 삶을 더욱 의미 있고 가치 있게 만들어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모든 관계를 깊이 있게 평가하고 진정 우리 삶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사람들과만 깊은 연결을 유지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진정한 행복과 평화를 찾아가는 길입니다.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채널을 운영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사람들과 연락하고 지낼 필요 없는 이유. 지난 주말 저는 오래된 서점의 한적한 구석에서 책을 고르고 있었어요. 거기서 우연히 한 책의 머리말을 읽게 되었는데 그 내용이 바로 우리가 왜 때때로 인간 관계를 정리해야 하는지에 대한 깊은 통찰을 담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우리 모두가 자주 놓치는 관계의 질과 우리 삶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생각해 보게 되었죠. 이 이야기를 통해 왜 우리가 모든 관계를 유지하기보다는 몇몇 의미 있는 관계에 집중해야 하는지를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우리 삶은 정말 많은 사람들과의 만남으로 가득 차 있어요. 하지만 진실은 이 모든 만남이 우리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사실 몇몇 관계는 우리에게 스트레스를 주고 우리의 에너지를 빼앗으며 때로는 우리가 진정 원하는 삶을 살아가는데 방해가 되기도 해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관계를 많이 갖는 것이 아니라 진짜 우리에게 의미 있는 질 좋은 관계를 갖는 것입니다. 우리의 시간과 에너지는 한정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두 가지 소중한 자원을 정말 중요하고 의미 있는 관계에 투자해야 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자신을 둘러싼 사람들과의 관계를 신중하게 평가하고 이 관계들이 우리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진지하게 생각해 봐야 한다는 것을 의미해요. 때로는 우리의 정신적,
감정적 안녕을 위해 특정인과의 관계를 줄이거나 끊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는 스스로를 사랑하는 행위며 우리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중요한 결정이에요. 우리에게 진정으로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사람들과만 깊은 관계를 유지함으로써 우리는 더 행복하고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습니다. 결국 인간 관계의 진정한 가치는 서로를 지지하고 서로의 성장을 돕는 데 있습니다. 우리는 관계를 통해 서로에게 영감을 주고 서로의 삶을 더 풍부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자신의 삶에 진정으로 기여하는 사람들과의 관계를 깊게 가꾸어 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진정한 행복과 만족을 찾아가는 길입니다. 그럼 시작해 볼게요. 첫 번째로, 특정한 사람과의 관계가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면 신속하게 관계를 종료하는 것이 좋다. 얼마 전에 나는 한 가지 큰 결정을 내렸어.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 중에서 정말 내게 도움이 되지 않는 몇몇 관계를 정리하기로 한 거야. 이런 결정을 내리게 된 이유와 그 과정에서 배운 점들을 지금부터 말씀드리려고 해요. 먼저, 모든 사람과의 관계가 항상 긍정적인 영향만 주는 것은 아니에요. 일부 관계는 오히려 우리를 지치게 하고 스트레스를 주며 때로는 정신건강까지 해칠 수 있어요. 심리학자들도 이런 부정적인 관계가 우리의 감정 상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많이 이야기해요. 예를 들어, 일부 연구에서는 이런 독성 관계가 우울증이나 불안을 증가시키고 삶의 만족도를 낮출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장자 같은 옛 철학자들도 우리가 어떤 관계를 유지할지, 어떤 관계를 끊어야 할지에 대해 많은 생각을 했어요. 장자는 자연스럽게 우리에게 맞지 않는 사람들과는 멀어지는 것이 자연의 이치라고 했어요. 이런 관점은 우리가 스스로를 위해 더 나은 환경을 만드는데 도움을 줄 수 있어요. 헨리 데이비드 소로우 같은 서양 철학자들도 비슷한 생각을 했어요. 소로우는 자신의 저작인 월든에서 사람들과 어떻게 건강하게 거리를 둘 수 있는지에 대해 이야기했죠. 그는 우리가 진정으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에만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했어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어떤 관계를 계속 유지해야 할지, 또 어떤 관계를 끊어야 할지를요. 몇 가지 기준이 있어요. 첫 번째는 그 관계가 당신의 가치관과 일치하는지를 보세요. 두 번째는 그 관계가 당신의 성장을 돕는지 아니면 방해하는지를 평가해 보세요. 마지막으로 그 관계에서 느끼는 감정의 질을 생각해 보세요. 자꾸만 부정적인 감정을 느낀다면 그 관계는 아마도 건강에 좋지 않을 거예요. 이 모든 것은 결국 우리 자신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더 행복하고 건강한 삶을 영위하기 위한 선택이에요. 때로는 관계를 정리하는 것이 필요할 수 있고 그 선택이 우리를 더 나은 내일로 이끌 수 있어요. 이렇게 우리는 더 나은 삶을 위해 스스로를 돌보며 성장할 수 있답니다. 두 번째로, 의미 없는 술자리는 시간 낭비일 수 있다. 며칠 전, 저는 한가한 주말 아침을 맞이하면서 곰곰이 생각에 잠겼어요. 바로 시간에 대한 생각이었죠. 우리 모두에게 주어진 시간은 정말 소중하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술자리가 가끔 어떻게 우리의 소중한 시간을 빼앗을 수 있는지,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더 의미 있는 활동에 그 시간을 할애할 수 있는지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해요. 일단, 술자리가 항상 나쁜 건 아니에요. 친구들과 가끔 즐기는 시간은 분명 기쁨을 주기도 해요. 하지만 너무 잦은 술자리는 오히려 우리의 건강, 시간, 심리적 안정감을 해칠 수 있어요. 실제로 의미 없는 술자리는 우리의 스트레스를 증가시키고 수면 패턴을 교란시킬 뿐만 아니라 일상생활에서의 만족도도 떨어뜨릴 수 있대요. 윌리엄 제임스라는 심리학자의 말에 따르면 우리가 시간을 어떻게 사용하느냐가 바로 우리 삶의 행복과 직결된다고 해요. 그래서 시간 관리는 정말 중요하죠. 시간을 잘 활용한다면 우리는 진정으로 중요하고 의미 있는 일에 더 많은 시간을 쓸 수 있어요. 일본 같은 나라에서는 회식 문화가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데
이것이 개인의 자유 시간을 침해하고 신체적, 정신적 건강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도 있어요. 이런 문화적 배경을 보면 술자리가 때로는 우리에게 덜 생산적일 수 있음을 알 수 있죠. 이런 술자리 대신에 우리는 시간을 어떻게 더 잘 활용할 수 있을까요? 취미 생활이나 자기 개발, 가족과 보내는 시간, 혹은 자원봉사 같은 활동들은 우리 삶에 훨씬 더 큰 만족과 가치를 줄 수 있어요. 이런 활동들은 우리 개인의 성장을 돕고 우리가 사회에 기여할 수 있게 만들어줘요. 결국 우리가 하루하루 어떻게 시간을 쓰느냐가 우리 삶의 질을 좌우한다고 할 수 있어요. 의미 없는 술자리에 시간을 낭비하기보다는 그 시간을 더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일에 쓰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잊지 말아야겠죠. 우리 모두가 자신의 시간을 소중히 여기며 보다 풍요롭고 건강한 삶을 위해 노력하면 좋겠어요. 세 번째로, 어릴 적 친구들이 배려 없이 대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얼마 전 저는 한 오래된 책을 다시 꺼내 읽게 되었어요. 그 책에서는 인간 관계의 중요성과 그 안에서의 소통의 가치에 대해 다루고 있었죠. 이를 계기로 저는 우리가 어릴 적부터 알고 지낸 사람들과의 관계, 특히 그들이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 다시 생각해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어릴 적 친구들이 때때로 보이는 배려, 부족이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그리고 이 문제를 어떻게 다루어야 하는지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해요. 우리 모두 어린 시절의 친구가 있잖아요? 그런데 시간이 흘러가면서 누구나 변하고, 때로는 그 변화가 우리 사이의 배려를 흐릴 수 있어요. 심리학자 존 가트맨은 이런 문제에 대해 많이 연구했어요. 그는 배려가 부족한 관계가 사람들에게 스트레스를 주고 심지어 우울감을 유발할 수 있다고 말해요. 그래서 이런 관계는 갈등이 잦고 결국 우리의 정신건강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수 있죠. 헨리 데이비드 소로우, 그는 자신의 책에서 자기 자신을 잘 이해하고 자기 자신에게 진정 중요한 것에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했어요. 이것은 우리가 오래된 친구들과의 관계를 다시 생각해 볼 때도 적용될 수 있어요. 그들이 정말 우리를 지지하고 성장시켜주는지 아니면 우리를 끌어내리는지를 생각해 보는 거죠. 자,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선 자기 자신의 감정과 필요를 잘 이해해야 해요. 무엇이 나를 행복하게 하고 무엇이 나를 불편하게 하는지 알아야 하죠. 문제가 있는 친구와는 솔직하게 대화를 시도해 보세요. 이런 대화는 때로 관계를 개선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어요. 또한 건강한 경계를 설정하는 것도 중요해요. 자신에게 해가 되는 관계에서는 건강한 거리를 유지하고 필요하다면 그 관계를 줄이거나 끊는 결정을 내려야 할 수도 있습니다. 이 모든 과정은 우리 자신을 더욱 사랑하고 존중하는 방법이며 결국 더 건강하고 행복한 삶으로 이끌어줄 거예요. 마지막으로 우리는 자신의 시간과 정서를 어떻게 사용할지 선택할 권리가 있어요. 그래서 때때로 우리의 오랜 친구들과의 관계를 재평가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 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우리는 더 나은 상황을 만들 수 있을 거예요. 네 번째로, 불편한 친구들과는 자연스럽게 관계가 멀어지게 된다. 얼마 전에 저는 한 인터넷 포럼에서 관계에 대한 토론을 보게 되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자신들이 느끼는 불편한 관계에 대해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고민하고 있더라고요. 이를 보며 저도 우리 모두가 가지고 있는 불편한 관계에 대해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불편한 친구들과 점점 멀어지는 것이 어쩌면 자연스러운 일일 수 있다는 주제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해요. 우리 모두 인간 관계에서 때때로 불편함을 느낄 때가 있죠. 이런 불편함은 사실 우리에게 중요한 신호를 주는 거예요. 심리학자들은 이런 불편한 관계가 우리에게 스트레스를 주고 심지어는 정신건강까지 해칠 수 있다고 말해요. 이런 관계는 우리의 에너지를 소모시키고 우리가 더 중요하고 긍정적인 일에 집중하는 것을 방해하죠. 동양 철학에서는
자신의 내면과 조화를 이루는 것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해요. 예를 들어, 인도 철학은 자기 자신의 발전을 삶의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변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관계는 자연스럽게 멀어지게 되는 거죠. 이것은 우리가 스스로를 보호하고 더 나은 자아를 위해 필요한 과정이에요. 사실, 친구 관계에서 불편함을 느낄 때 그 관계를 재평가하는 것은 건강한 결정이에요. 자신에게 솔직해지고 어떤 관계가 정말로 우리를 행복하게 하는지를 고민하는 시간을 갖는 것이 중요합니다. 필요하다면 그 관계에서 적절한 거리를 두는 것도 우리 정신 건강에 도움이 됩니다. 이 모든 것은 결국 우리 자신을 더 사랑하고 존중하는 방법이며 우리의 삶을 더 풍부하고 행복하게 만드는 과정이에요. 그러니까 관계에서 느끼는 불편함이 있을 때 그것을 자연스러운 변화의 일부로 받아들이고 자신에게 더 나은 환경을 만들어주는 기회로 삼는 것이 좋겠죠. 이렇게 우리는 더 나은 내일을 위해 오늘을 준비할 수 있어요. 다섯 번째로, 많은 수의 친구를 가질 필요는 없다. 얼마 전에 저는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사람들이 친구 수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을 보게 되었어요. 그걸 보면서 정말 많은 친구를 갖는 게 우리에게 얼마나 도움이 되는지, 그리고 진짜 중요한 건 친구의 수가 아니라 그 관계의 질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왜 많은 친구를 갖기보다는 몇몇 깊고 의미 있는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더 중요한지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해요. 우선, 심리학자들이 말하기를 사람은 대략 150명 정도의 사회적 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해요. 하지만 정말 의미 있고 깊은 관계는 이보다 훨씬 적은 수로 유지됩니다. 이게 우리에게 무엇을 의미하냐면, 진정으로 우리를 지지하고 우리와 깊은 연결을 가진 사람들만이 우리의 정신 건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거죠. 예전 헬레니즘 시대의 철학자들도 이런 관점을 강조했어요. 그들은 깊고 진실된 우정이야말로 인간의 영혼을 풍요롭게 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이런 관점은 오늘날에도 여전히 유효해요. 진정으로 우리를 이해하고 지지해주는 친구들이야말로 우리의 정서적 안정과 개인적 성장에 큰 기여를 합니다. 더 나아가 친구가 많다고 해서 반드시 높은 수준의 사회적 지원을 받는 것은 아니에요. 실제로는 몇몇 깊은 관계에서 더 큰 지원과 만족을 느낄 수 있죠. 그래서 중요한 것은 많은 친구를 갖는 것이 아니라 진짜 우리를 아끼고 우리의 삶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사람들과의 관계를 키우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관계를 맺을 때는 얼마나 많은 사람들과 연결되어 있는지보다는 각 관계가 얼마나 깊고 의미 있는지를 생각해 보세요. 진짜 중요한 사람들과 시간을 보내고 에너지를 투자함으로써 우리는 더 행복하고 건강한 삶을 이끌 수 있어요. 이렇게 우리의 삶에 진정으로 기여하는 사람들과 함께할 때 우리는 진정한 의미에서의 풍부함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얼마 전 저는 조용한 카페에서 창밖을 바라보며 한가로운 오후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때 나란히 앉은 두 사람이 각자의 인간 관계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을 듣게 되었어요. 그들의 대화에서 느껴지는 고민과 갈등이 저에게도 익숙하게 느껴졌습니다. 많은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 각자는 얼마나 많은 에너지를 소비하고 있는지, 그리고 그 관계가 우리 삶에 어떤 의미를 주는지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왜 많은 사람들과 깊이 있는 관계를 유지하기보다는 몇몇 진정한 관계에 집중해야 하는지에 대해 이야기하고 싶어요. 우리 모두에게는 사람을 만나고 관계를 맺는 일이 삶의 큰 부분을 차지하지만 모든 관계가 우리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은 아니에요. 사실 어떤 관계는 우리에게 불편함을 주거나 스트레스를 유발하기도 합니다. 이런 관계들은 우리의 에너지를 빼앗고 때로는 우리의 성장을 방해하기도 하죠. 그래서 중요한 것은 관계의 양이 아니라 질입니다. 실제로 의미 있는 깊은 관계 몇 개가 우리의 삶을 풍부하게 만들어줍니다. 심리학자들은
사람이 관리할 수 있는 관계의 수에는 한계가 있다고 말해요. 그 중에서도 정말로 의미 있고 깊은 관계는 그 수가 훨씬 적죠. 이러한 이해는 우리가 관계를 맺을 때 더 신중해야 함을 시사합니다. 우리의 시간과 에너지는 한정적이기 때문에 이를 가장 의미 있고 보람 있는 방식으로 사용하는 것이 중요해요. 우리는 스스로를 사랑하고 존중하는 방법을 배워야 합니다. 때로는 관계를 줄이거나 끊는 결정이 필요할 수도 있어요. 이는 우리 자신을 위한 결정이며 우리의 정신 건강과 행복을 최우선으로 여기는 행위입니다. 진정으로 우리를 지지하고 우리의 가치를 높여주며 우리가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사람들과의 관계만이 우리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인간 관계의 진정한 가치는 서로를 지지하고 서로의 성장을 돕는 데 있습니다. 우리는 관계를 통해 서로에게 영감을 주고 서로의 삶을 더 풍부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진실된 관계는 우리의 삶을 더욱 의미 있고 가치 있게 만들어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모든 관계를 깊이 있게 평가하고 진정 우리 삶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사람들과만 깊은 연결을 유지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진정한 행복과 평화를 찾아가는 길입니다.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채널을 운영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사람들과 연락하고 지낼 필요 없는 이유. 지난 주말 저는 오래된 서점의 한적한 구석에서 책을 고르고 있었어요. 거기서 우연히 한 책의 머리말을 읽게 되었는데 그 내용이 바로 우리가 왜 때때로 인간 관계를 정리해야 하는지에 대한 깊은 통찰을 담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우리 모두가 자주 놓치는 관계의 질과 우리 삶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생각해 보게 되었죠. 이 이야기를 통해 왜 우리가 모든 관계를 유지하기보다는 몇몇 의미 있는 관계에 집중해야 하는지를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우리 삶은 정말 많은 사람들과의 만남으로 가득 차 있어요. 하지만 진실은 이 모든 만남이 우리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사실 몇몇 관계는 우리에게 스트레스를 주고 우리의 에너지를 빼앗으며 때로는 우리가 진정 원하는 삶을 살아가는데 방해가 되기도 해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관계를 많이 갖는 것이 아니라 진짜 우리에게 의미 있는 질 좋은 관계를 갖는 것입니다. 우리의 시간과 에너지는 한정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두 가지 소중한 자원을 정말 중요하고 의미 있는 관계에 투자해야 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자신을 둘러싼 사람들과의 관계를 신중하게 평가하고 이 관계들이 우리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진지하게 생각해 봐야 한다는 것을 의미해요. 때로는 우리의 정신적, 감정적 안녕을 위해 특정인과의 관계를 줄이거나 끊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는 스스로를 사랑하는 행위며 우리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중요한 결정이에요. 우리에게 진정으로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사람들과만 깊은 관계를 유지함으로써 우리는 더 행복하고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습니다. 결국 인간 관계의 진정한 가치는 서로를 지지하고 서로의 성장을 돕는 데 있습니다. 우리는 관계를 통해 서로에게 영감을 주고 서로의 삶을 더 풍부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자신의 삶에 진정으로 기여하는 사람들과의 관계를 깊게 가꾸어 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진정한 행복과 만족을 찾아가는 길입니다. 그럼 시작해 볼게요. 첫 번째로 특정한 사람과의 관계가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면 신속하게 관계를 종료하는 것이 좋다. 얼마 전에 나는 한 가지 큰 결정을 내렸어.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 중에서 정말 내게 도움이 되지 않는 몇몇 관계를 정리하기로 한 거야. 이런 결정을 내리게 된 이유와 그 과정에서 배운 점들을 지금부터 말씀드리려고 해요. 먼저, 모든 사람과의 관계가 항상 긍정적인 영향만 주는 것은 아니에요. 일부 관계는 오히려 우리를 지치게 하고 스트레스를 주며 때로는 정신건강까지 해칠 수 있어요. 심리학자들도 이런 부정적인 관계가 우리의 감정 상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많이 이야기해요. 예를 들어, 일부 연구에서는 이런 독성 관계가 우울증이나 불안을 증가시키고 삶의 만족도를 낮출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장자 같은 옛 철학자들도 우리가 어떤 관계를 유지할지, 어떤 관계를 끊어야 할지에 대해 많은 생각을 했어요. 장자는 자연스럽게 우리에게 맞지 않는 사람들과는 멀어지는 것이 자연의 이치라고 했어요. 이런 관점은 우리가 스스로를 위해 더 나은 환경을 만드는데 도움을 줄 수 있어요. 헨리 데이비드 소로우 같은 서양 철학자들도 비슷한 생각을 했어요. 소로우는 자신의 저작인 월든에서 사람들과 어떻게 건강하게 거리를 둘 수 있는지에 대해 이야기했죠. 그는 우리가 진정으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에만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했어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어떤 관계를 계속 유지해야 할지, 또 어떤 관계를 끊어야 할지를요. 몇 가지 기준이 있어요. 첫 번째는 그 관계가 당신의 가치관과 일치하는지를 보세요. 두 번째는 그 관계가 당신의 성장을 돕는지 아니면 방해하는지를 평가해 보세요. 마지막으로 그 관계에서 느끼는 감정의 질을 생각해 보세요. 자꾸만 부정적인 감정을 느낀다면 그 관계는 아마도 건강에 좋지 않을 거예요. 이 모든 것은 결국 우리 자신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더 행복하고 건강한 삶을 영위하기 위한 선택이에요. 때로는 관계를 정리하는 것이 필요할 수 있고 그 선택이 우리를 더 나은 내일로 이끌 수 있어요. 이렇게 우리는 더 나은 삶을 위해 스스로를 돌보며 성장할 수 있답니다. 두 번째로, 의미 없는 술자리는 시간 낭비일 수 있다. 며칠 전 저는 한가한 주말 아침을 맞이하면서 곰곰이 생각에 잠겼어요. 바로 시간에 대한 생각이었죠. 우리 모두에게 주어진 시간은 정말 소중하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술자리가 가끔 어떻게 우리의 소중한 시간을 빼앗을 수 있는지,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더 의미 있는 활동에 그 시간을 할애할 수 있는지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해요. 일단, 술자리가 항상 나쁜 건 아니에요. 친구들과 가끔 즐기는 시간은 분명 기쁨을 주기도 해요. 하지만 너무 잦은 술자리는 오히려 우리의 건강, 시간, 심리적 안정감을 해칠 수 있어요. 실제로 의미 없는 술자리는 우리의 스트레스를 증가시키고 수면 패턴을 교란시킬 뿐만 아니라 일상생활에서의 만족도도 떨어뜨릴 수 있대요. 윌리엄 제임스라는 심리학자의 말에 따르면 우리가 시간을 어떻게 사용하느냐가 바로 우리 삶의 행복과 직결된다고 해요. 그래서 시간 관리는 정말 중요하죠. 시간을 잘 활용한다면 우리는 진정으로 중요하고 의미 있는 일에 더 많은 시간을 쓸 수 있어요. 일본 같은 나라에서는 회식 문화가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데 이것이 개인의 자유 시간을 침해하고 신체적, 정신적 건강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도 있어요. 이런 문화적 배경을 보면 술자리가 때로는 우리에게 덜 생산적일 수 있음을 알 수 있죠. 이런 술자리 대신에 우리는 시간을 어떻게 더 잘 활용할 수 있을까요? 취미 생활이나 자기 개발, 가족과 보내는 시간, 혹은 자원봉사 같은 활동들은 우리 삶에 훨씬 더 큰 만족과 가치를 줄 수 있어요. 이런 활동들은 우리 개인의 성장을 돕고 우리가 사회에 기여할 수 있게 만들어줘요. 결국 우리가 하루하루 어떻게 시간을 쓰느냐가 우리 삶의 질을 좌우한다고 할 수 있어요. 의미 없는 술자리에 시간을 낭비하기보다는 그 시간을 더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일에 쓰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잊지 말아야겠죠. 우리 모두가 자신의 시간을 소중히 여기며 보다 풍요롭고 건강한 삶을 위해 노력하면 좋겠어요. 세 번째로, 어릴 적 친구들이 배려 없이 대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얼마 전 저는 한 오래된 책을 다시 꺼내 읽게 되었어요. 그 책에서는 인간 관계의 중요성과 그 안에서의 소통의 가치에 대해 다루고 있었죠. 이를 계기로 저는 우리가 어릴 적부터 알고 지낸 사람들과의 관계, 특히 그들이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 다시 생각해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어릴 적 친구들이 때때로 보이는 배려,
부족이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그리고 이 문제를 어떻게 다루어야 하는지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해요. 우리 모두 어린 시절에 친구가 있잖아요? 그런데 시간이 흘러가면서 누구나 변하고, 때로는 그 변화가 우리 사이의 배려를 흐릴 수 있어요. 심리학자 존 가트맨은 이런 문제에 대해 많이 연구했어요. 그는 배려가 부족한 관계가 사람들에게 스트레스를 주고 심지어 우울감을 유발할 수 있다고 말해요. 그래서 이런 관계는 갈등이 잦고 결국 우리의 정신건강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수 있죠. 헨리 데이비드 소로우. 그는 자신의 책에서 자기 자신을 잘 이해하고 자기 자신에게 진정 중요한 것에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했어요. 이것은 우리가 오래된 친구들과의 관계를 다시 생각해 볼 때도 적용될 수 있어요. 그들이 정말 우리를 지지하고 성장시켜 주는지 아니면 우리를 끌어내리는지를 생각해 보는 거죠. 자,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선 자기 자신의 감정과 필요를 잘 이해해야 해요. 무엇이 나를 행복하게 하고 무엇이 나를 불편하게 하는지 알아야 하죠. 문제가 있는 친구와는 솔직하게 대화를 시도해 보세요. 이런 대화는 때로 관계를 개선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어요. 또한 건강한 경계를 설정하는 것도 중요해요. 자신에게 해가 되는 관계에서는 건강한 거리를 유지하고 필요하다면 그 관계를 줄이거나 끊는 결정을 내려야 할 수도 있습니다. 이 모든 과정은 우리 자신을 더욱 사랑하고 존중하는 방법이며 결국 더 건강하고 행복한 삶으로 이끌어줄 거예요. 마지막으로 우리는 자신의 시간과 정서를 어떻게 사용할지 선택할 권리가 있어요. 그래서 때때로 우리의 오랜 친구들과의 관계를 재평가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 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우리는 더 나은 상황을 만들 수 있을 거예요. 네 번째로, 불편한 친구들과는 자연스럽게 관계가 멀어지게 된다. 얼마 전에 저는 한 인터넷 포럼에서 관계에 대한 토론을 보게 되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자신들이 느끼는 불편한 관계에 대해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고민하고 있더라고요. 이를 보며 저도 우리 모두가 가지고 있는 불편한 관계에 대해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불편한 친구들과 점점 멀어지는 것이 어쩌면 자연스러운 일일 수 있다는 주제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해요. 우리 모두 인간 관계에서 때때로 불편함을 느낄 때가 있죠. 이런 불편함은 사실 우리에게 중요한 신호를 주는 거예요. 심리학자들은 이런 불편한 관계가 우리에게 스트레스를 주고 심지어는 정신건강까지 해칠 수 있다고 말해요. 이런 관계는 우리의 에너지를 소모시키고 우리가 더 중요하고 긍정적인 일에 집중하는 것을 방해하죠. 동양 철학에서는 자신의 내면과 조화를 이루는 것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해요. 예를 들어 인도 철학은 자기 자신의 발전을 삶의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변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관계는 자연스럽게 멀어지게 되는 거죠. 이것은 우리가 스스로를 보호하고 더 나은 자아를 위해 필요한 과정이에요. 사실 친구 관계에서 불편함을 느낄 때 그 관계를 재평가하는 것은 건강한 결정이에요. 자신에게 솔직해지고 어떤 관계가 정말로 우리를 행복하게 하는지를 고민하는 시간을 갖는 것이 중요합니다. 필요하다면 그 관계에서 적절한 거리를 두는 것도 우리 정신 건강에 도움이 됩니다. 이 모든 것은 결국 우리 자신을 더 사랑하고 존중하는 방법이며 우리의 삶을 더 풍부하고 행복하게 만드는 과정이에요. 그러니까 관계에서 느끼는 불편함이 있을 때 그것을 자연스러운 변화의 일부로 받아들이고 자신에게 더 나은 환경을 만들어주는 기회로 삼는 것이 좋겠죠. 이렇게 우리는 더 나은 내일을 위해 오늘을 준비할 수 있어요. 다섯 번째로, 많은 수의 친구를 가질 필요는 없다. 얼마 전에 저는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사람들이 친구 수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을 보게 되었어요. 그걸 보면서 정말 많은 친구를 갖는 게 우리에게 얼마나 도움이 되는지, 그리고 진짜 중요한 건 친구의 수가 아니라 그 관계의 질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왜 많은 친구를 갖기보다는 몇몇 깊고 의미 있는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더 중요한지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해요. 우선 심리학자들이 말하기를 사람은 대략 150명 정도의 사회적 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해요. 하지만 정말 의미 있고 깊은 관계는 이보다 훨씬 적은 수로 유지됩니다. 이게 우리에게 무엇을 의미하냐면 진정으로 우리를 지지하고 우리와 깊은 연결을 가진 사람들만이 우리의 정신건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거죠. 예전 헬레니즘 시대의 철학자들도 이런 관점을 강조했어요. 그들은 깊고 진실된 우정이야말로 인간의 영혼을 풍요롭게 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이런 관점은 오늘날에도 여전히 유효해요. 진정으로 우리를 이해하고 지지해주는 친구들이야말로 우리의 정서적 안정과 개인적 성장에 큰 기여를 합니다. 더 나아가 친구가 많다고 해서 반드시 높은 수준의 사회적 지원을 받는 것은 아니에요. 실제로는 몇몇 깊은 관계에서 더 큰 지원과 만족을 느낄 수 있죠. 그래서 중요한 것은 많은 친구를 갖는 것이 아니라 진짜 우리를 아끼고 우리의 삶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사람들과의 관계를 키우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관계를 맺을 때는 얼마나 많은 사람들과 연결되어 있는지보다는 각 관계가 얼마나 깊고 의미 있는지를 생각해 보세요. 진짜 중요한 사람들과 시간을 보내고 에너지를 투자함으로써 우리는 더 행복하고 건강한 삶을 이끌 수 있어요. 이렇게 우리의 삶에 진정으로 기여하는 사람들과 함께할 때 우리는 진정한 의미에서의 풍부함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얼마 전 저는 조용한 카페에서 창밖을 바라보며 한가로운 오후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때 나란히 앉은 두 사람이 각자의 인간 관계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을 듣게 되었어요. 그들의 대화에서 느껴지는 고민과 갈등이 저에게도 익숙하게 느껴졌습니다. 많은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 각자는 얼마나 많은 에너지를 소비하고 있는지, 그리고 그 관계가 우리 삶에 어떤 의미를 주는지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왜 많은 사람들과 깊이 있는 관계를 유지하기보다는 몇몇 진정한 관계에 집중해야 하는지에 대해 이야기하고 싶어요. 우리 모두에게는 사람을 만나고 관계를 맺는 일이 삶의 큰 부분을 차지하지만 모든 관계가 우리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은 아니에요. 사실 어떤 관계는 우리에게 불편함을 주거나 스트레스를 유발하기도 합니다. 이런 관계들은 우리의 에너지를 빼앗고 때로는 우리의 성장을 방해하기도 하죠. 그래서 중요한 것은 관계의 양이 아니라 질입니다. 실제로 의미 있는 깊은 관계 몇 개가 우리의 삶을 풍부하게 만들어줍니다. 심리학자들은 사람이 관리할 수 있는 관계의 수에는 한계가 있다고 말해요. 그 중에서도 정말로 의미 있고 깊은 관계는 그 수가 훨씬 적죠. 이러한 이해는 우리가 관계를 맺을 때 더 신중해야 함을 시사합니다. 우리의 시간과 에너지는 한정적이기 때문에 이를 가장 의미 있고 보람 있는 방식으로 사용하는 것이 중요해요. 우리는 스스로를 사랑하고 존중하는 방법을 배워야 합니다. 때로는 관계를 줄이거나 끊는 결정이 필요할 수도 있어요. 이는 우리 자신을 위한 결정이며 우리의 정신건강과 행복을 최우선으로 여기는 행위입니다. 진정으로 우리를 지지하고 우리의 가치를 높여주며 우리가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사람들과의 관계만이 우리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인간 관계의 진정한 가치는 서로를 지지하고 서로의 성장을 돕는 데 있습니다. 우리는 관계를 통해 서로에게 영감을 주고 서로의 삶을 더 풍부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진실된 관계는 우리의 삶을 더욱 의미 있고 가치 있게 만들어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모든 관계를 깊이 있게 평가하고 진정 우리 삶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사람들과만 깊은 연결을 유지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진정한 행복과 평화를 찾아가는 길입니다.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채널을 운영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